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예전에는 뭐 경제에 관해서 뭐 정치에 관해서 막 이런 거를 섞어서 믹스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요 근래에는 암호화폐하고 섞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좀 약간 집중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도 갑자기 막 계속해서 주제가 바뀌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되게 오랜만에 한번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물론 얼굴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전 세계 GDP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미국, 유로, 그리고 중국이 나와 있고, 일본이 나와 있고,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브라질까지 이렇게 제가 일단은 순위를 쭉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장면이 이게 진짜인데 사실은 방금 전에 보여드린 데서는 유로가 중간에 껴있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미국이 20조 4,128억 달러, 이게 2018년도에 나온 자료예요. 그리고 중국이 14조 925억 달러예요. 그래서 30% 정도의 갭 차이가 있어요. GDP 어떤 그런 총 규모 면에서는. 그리고 일본이 중국보다 훨씬 이제 3분의 1 정도밖에 지금 현재 상태는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상태.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미국은 중국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는 거에 관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오늘 낮에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다 관세를 25%를 떨궜어요. 원래는 10%에서 마감하기로 했는데 25%를 떨구겠다고 하니까 중국의 지금 보면 주식시장이 5점 몇 프로가 갑자기 폭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변수적인 작용이 있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렇게 말씀을 갑자기 하셨는지에 관해서 그거에 관해서 제가 결론을 도출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타당성이 있나 아닌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보시고 판가름을 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쭉 보시면 여기 선진국 G7이 있는 국가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거는 20개나 되는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인구수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 첫 번째가 중국이란 나라, 두 번째가 인디아,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보시면 인도보다 보시면은 4분의 1 정도밖에 인구가 없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일단은 그걸 보세요. 그래서 1위, 2위, 3위를 보시고 4위가 인도네시아, 그리고 5위가 브라질. 브라질이 여기 랭킹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단 보시고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왜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지에 관해서 이제 결론을 도출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G20보다 G7이라는 나라들이 지금 전 세계 패권이나 군사력이나 어떤 여러 면에서 이 나라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선두에 치고, 그 다음에 뭐 유로에 있는 국가들이 대거 많죠. 그리고 일본도 옆에 껴있고, 지금 보시면은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 그래서 G7.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래프로 보는 G7의 역사 및 1인당 GDP 변화예요. 그래서 1960년부터 2017년까지의 도표거든요. 근데 보시면 미국은 계속해서 가만히 보면은 2011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쭉 올라가요. 근데 갈리는 게 2013년도부터 미국은 2017년까지 쭉 계속해서 올라가요. 미국이란 나라는. 근데 중요한 건 나머지 나라들, 다른 나라들, G7에 있는 나라 중에 나머지 나라들, 뭐 캐나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일본이랑 프랑스, 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많이 꺾였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일단 보시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를, 지금 이제 현재의 상황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유로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국가들도 분명히 있었어. 거기에 그리스도 있었었고, 그리고 포르투갈도 있었었고, 그리고 중요한 건 터키도 있었었고, 그리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 금융의 시한폭탄과도 같은 그 존재인 G7의 한 개의 국가가 있는데 이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은행이 붕괴가 되면 도이치뱅크에서 예전에는 막아줬는데 그거는 이번에는 막지 못할 경우도 되게 크거든요. 근데 영국이란 나라가 항상 무슨 문제가 유로에 터지면 항상 도와줬어. 그리고 독일이 항상 옆에서 항상 계속해서 막 어떤 서포터를 해줬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영국이란 나라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브렉시트 한다. 영국을 지칭하는 브리테인과 탈출의 엑시트의 합성어로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한다. 이 발언을 해요. 갑자기 영국에서. 왜 우리가 손해보고 너네를 도와줘야 돼? 너네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경제도 튼튼할 거야. 라는 얘기를 갑자기 EU에다 던져요. 그 EU라는 때는 여러 국가가 유로존이 뭉쳐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인데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안 좋잖아요. 이탈리아는 더더욱 안 좋아요. 독일도 자동차에 관해서 지금 판매량이 계속 급감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구독 경제 그리고 공유 경제로 가면서 자동차에 관해서 뭐 개인당 예를 들어서 계속 썼던 사람들이 쉐어에서 쓰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쪽으로 가면서 그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량도 급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독일도 어려워. 그러니까 유로존에서 맹주라고 하는 여러 면에서 군사력이나 금융권에서 맹주라고 하는 독일도 지금 현재 어려운 상태야. 근데 독일이 막 영국을 막 다독여. 야, 넌 남아 있어야지. 도와줘. 그러는데 브렉시트를 결국 하겠다고 막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프로세싱을 지금 거쳐가는 과정이고 그거에 관한 결론도 분명히 날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와중에 EU 여기 보시면은 철강 관세, 내일 서명, EU는 보복 관세. 네, 여기 나왔죠. 중국에다가 관세를 막 때리겠다. 오늘 이제 때리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 결과는 이제 두고 보시면 아실 거고 어떻게 되는지 아마 이미 아실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우리 코인 시장하고 똑같아. 네. 철강 관세 여기 때린다고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거침없이 막 발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려운데 유로존이. 근데 브렉시트 얘기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유로존이라는 데가 지금보다 더 혼란한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프랑스도 빠지겠다. 이탈리아 빠지겠다. 뭐 스페인도 빠지겠다. 뭐 이 나라 저 나라 다 빠지겠다. 그런 와중에 혼란한 상황에 있는 게 지금 현재 유로존이라는 데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경제력 순위에서 현재 3위권에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도요타 자동차 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네한테 자동차 관세를 대거 물리겠다. 미국에 수출하는 차에 관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아베 총리한테 또 그런 얘기를 해요. 환율도 건드리겠다. 근데 환율은 일본한테 되게 쥐약이거든. 왜냐? 아베노믹스를 엄청나게 계속 퍼대가지고 돈을 계속 풀어내는데 거기다가 환율까지 건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빠져나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고립주의, 자국 우선주의로 전향된 어떤 그 미국이란 나라, 트럼프 대통령을 앞세운 그런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같은 거를 계속 해봐요. 그럼 유로존도 미국하고 지금보다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 이미 멀어졌어. 아마 아실 거예요. 화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다리를 중국에다도 걸어놓고 미국에다도 걸어놓은 상태예요. 회담은 물론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되게 야가 빠졌죠. 일본 사람 같이 간사하죠 되게. 근데 어쨌건 그들의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 외교를 뭐 잘한다 못한다 그런 거를 결론이 말해줄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건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유럽에다가 야 우리가 너네 나토군에다가 미군 거기다가 상주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너네 방위비 분담해 2배 정도 더 내 이런 얘기를 갑자기 유로존에다 해요. 유럽도 지금 돈이 없는데 경제가 계속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런데 그런 상황에 그러면 그래서 메르켈 총리도 또 만나.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서로 얼굴 표정을 보면 서로 이렇게 대면 한 거예요. 그냥 눈빛도 마주치지 않고. 독일이란 나라하고 미국이란 나라가 예전에는 좀 되게 막 엄청나게 많이 가까웠어요. 근데 이미 유로존에서는 나토군에서 이미 미군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철수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거는 찾아보시면 결론이 아마 있는 걸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여기서 이걸 또 보셔야 되는데 외교, 무역 등에서 정면 충돌한 미국과 독일 쟁점이 뭐냐? 첫 번째, 독일하고 러시아 천연가스 간 사업 그리고 두 번째가 이란의 핵 협상 그리고 세 번째가 시리아 사태 네 번째가 자동차 관세. 그래서 이게 예전 건데 예전 거긴 하지만 제가 끄집어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독일하고 러시아 천연가스 간 사업 이거 진행됐어요. 이란 핵협상. 이것도 독일 입장에서는 기존 이란 핵합의 유지 고수. 근데 미국에서는 유럽 동맹국의 이란 핵협상 탈퇴 종용. 여기서 또 엇갈리고. 미군 철수 계획의 우려. 시리아에서 마찬가지로. 근데 시리아에서 미군이 철수했어요. 약간의 병력만 남기고 철수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와중에 러시아군이 거기에 대거 진을 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또 중요한 게 마지막에 자동차 관세. 이게 독일한테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먹거리예요. 여태까지 수출해서 철강산업 관련해서 완성차에서 도요타가 원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을 팔았죠. 자동차를. 캠리라는 차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완성도로 따지면 폭스바겐의 폴로. 폭스바겐의 폭스바겐의 무슨 제가 폴로인가요? 그 차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쨌건 그 차보다 사실은 견고함이나 정교함은 더 캠리가 월등할 수도 있는 거예요. 10년을 타야 그때서부터 길이 들어가지고 그 차가 진짜 잘 나간다. 그때부터 그리고 나서 10년을 더 타도 된다. 그런 차가 캠리라는 거죠.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가지고 어쨌건 지금 자동차 관세도 지금 독일에다 때렸어. 독일은 친미를 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아니면 정치 외교적으로 지금 어디다 손을 내밀까? 어디하고 친해지려고 지금 할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독일은 돌파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에 돌파구를 찾을까요? 그 나라가 찾을 길은 거기에 또 중국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중국이 예전에는 미국에서 뭐 어떻게 해라, 어떻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러면 하려는 대로 다 했어. 근데 요즘에는 틀려.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중국이 니네가 뭔데 우리한테 뭐 환율 개입을 뭐 어쩌는 이런 거에 관해서 기준을 너네가 왜 걸어? 관세? 니네가 뭔데? 막 이런 식으로 막 겉에서는 막 사실 그렇게 하면서 중국인 특유의 뒤에서 이제 다른 계획을 조용히 이제 취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는 조용히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하는데 뒤에서는 칼을 쥐고 딱 하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실을 미국도 알고 있어. 근데 이번에 오늘 이제 관세를 때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25% 때렸다. 근데 그 결론은 근데 두고 보세요. 하나의 드라마가 아마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김영효 교수의 세상 읽기.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캡처를 하게 됐는데 보시면은 트럼프 국방비 올리지 않으면 남한과 나토에서 미군 철수한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경제 안보 우선주의이다. 어쨌건 이분이 만든 문장이긴 하지만 제가 문장이 좋아서 캡처를 했어요. 보시면은 그래 어쨌건 우리나라한테도 2배 이상이 되는 국방비를 물렸다. 그리고 나토한테도 물렸다. 그래서 결론은 못 준다. 아니면은 다른 식으로 어떻게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어쨌건 자국의 우선주의를 너무 강경하게 지금 피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보면 트럼프 당선인 주요 외교 정책 공약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모든 외교 정책에서 국익이 우선한다. 이게 첫 번째. 강한 군사력으로 평화를 유지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 억제. 이게 여기 대두된 거예요. 이게 대두됐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무슨 뭐 천주교 사원, 천주교 뭐 성당, 아니면 뭐 교회라든가 아니면 뭐 이슬람 사원 이런 데서 한쪽에서 터지고 또 한쪽에서 터져.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가 또 분열되는 거야. 이거를 조장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있어요. 대중들은 분명히 어떤 사람은 우리 주변에도 그래요. 누구는 이슬람일 수도 있고 대부분은 기독교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슬람 인구가 전 세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많단 말이에요. 무슬림들이. 그들의 인구는 계속 늘고 있고 지금 현재 진짜 객관적인 상황이 지금 현재 그래. 그래서 만약에 양파가 갈려서 뭐 이거는 공산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싸움이 아니라 종교전쟁, 어떤 그 이념 분쟁으로 가면 더 극심한 테러가 여기서 더 많이 자행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IS가 주축이 돼서. 그래서 그걸 또 아셔야 되고 러시아하고 중국과 외교 갈등은 완화한다. 또 이게 또 써있어요. 되게 생뚱맞지 않아요?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냉전이었어. 근데 지금 보면 러시아와 중국과 외교 갈등 완화 이게 써 있어요. 앞에서는 막 그러는데 보시면은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러시아하고 무슨 스캔들이 있다고 했죠. 그런 얘기가 막 불거졌어. 미국에 보면은 민주당에서 막 그런 거에 관해서 막 찾아내고 막 그러려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근데 결국엔 그냥 넘어가긴 했어. 근데 어떻게 보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살짝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나토 가입국 방위비 분담 이거에 관해서 갑자기 생뚱맞게 얘기를 했어. 원래는 기존에는 이거에 관해서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한테도 과도하게 청구하지 않았어요. 왜 갑자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할까? 지금 가뜩이나 우리 자국을 보호하기도 돈이 없는데 세금은 안 거치고 자동차는 안 팔리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결국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미 했던 나라들이 하나 둘 다 마찬가지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주요 경제 정책, 조세, 상속세 폐지, 법인세 15%로 인하 등 소득세 감세, 미국 기업 해외 소득에 대한 조세 유예 폐지. 여기서 보시면은 법인세 15% 인하. 지금 주식이 작년을 넘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선방을 하고 기업 주식은 올라가. 근데 국민들은 돈이 없어. 경기는 그냥 그래. 근데 지표는 좋게 나와. 그게 왜 그럴까요? 이런 법인세나 이런 조세에 관해서 기업들한테는 사실 어느 정도 그걸 해주니까 자사주 매입을 해서 오히려 주가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났어. 계속해서 어느 정도 연명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재정적자 해소, 예산을 매년 1%씩 줄여 10년간 1조 달러를 절감한다. 화석에너지 개발 활발성을 통해 세수 증대 효과 추구. 지금 셰일가스, 셰일 오일 그거를 팔아먹기 위해서는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화석에너지, 그러니까 셰일가스, 셰일 오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가 어디냐? 베네수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사를 해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그렇기 때문에 마두로 정권을 침몰시키고 그 나라를 불안불안하게 만들어서 석유가 나가는 노선을 차단시켜놔야 본인들이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넓힐 수 있거든. 그렇다고 여기서 사우디를 건드릴 수는 없잖아요. 전 세계 석유 매장량 2위인 사우디를 건드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와중에. 이미 어차피 친미는 아니긴 하지만 사우디 같은 경우는 근데 너무 커. 지금 거기를 건드리기에는. 그러니까 만만한 거야. 가깝기도 하고 미국한테는. 그러니까 과이두를 내세워서 전반적으로 전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사실 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 뜻대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일자리 창출 보시면 5년 동안 1조 달러 이상의 공공 인프라 투자. 근데 웃긴 건 불법 이민자 추방하고 합법적 이민 제한 등으로 미국인 고용 도모. 자, 이게 뭘 뜻할까요? 정책은 이미 선회를 한 거예요. 팽창주의에서 축소주의로, 그리고 합리주의로, 자국 우선주의로 그렇게 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딸려 있는 게 멕시코 무역장벽, 멕시코 그 장벽 있죠. 그거에 관해서 사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히스패닉 너네들 멕시코, 라틴 아메리카로 돌아가라. 우린 너네 필요 없어. 그럼 그 자리를 결국에는 3D 잡을 싫어하는 미국인들이 채울 수밖에 없어. 근데 일자리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 왜? 공유경제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배달통, 요기요. 예를 들어서 쉐어하는 그런 카들 있죠. 그런 자동차들,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5G가 여기서 더 많이 깔리면 어떻게 될까요? 5G가 여기서 더 깔리면 택시, 더 나아가서 버스, 사람들 필요 없어요. 그 배달하는 어떤 그런 것도 지금은 사람이 오토바이로 배달하지만 만약에 그것도 딜리버리하는 그 로봇가 있다면, 중간에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축소하고 사라질까요? 그런 거에 관해서 미리 준비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조업, 건설업, 철강 제조업, 도로 건설, 항만 및 수로 등 인프라 구축 추진. 자,